모두가 틀린 4번 문제. 자, 얘는 이제 뭐가 조금 어렵냐면 중복 조합이기는 중복 조합인데 이제 절대값의 형태를 띠고 있는 Z랑 오메가가 있어서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절대값 z 절대값 오메가는 9 정수 x, y, z 오메가고 x는 0 이상 y는 1 이상. 자, z랑 오메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를 정확히 몇 가지로 나누셔야 되냐면 첫 번째 z가 오메가랑 같고 0일 때, 두 번째 z는 0이고 오메가는 0이 아닐 때, 세 번째 z가 0이 아니고 오메가가 0일 때, 네 번째 z랑 오메가가 둘 다 0이 아닐 때. 왜 이렇게 경우를 나누느냐? 자, 우리가 일단은 양변에다가 1씩 빼가지고 y'로 바꿔주고 8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1씩 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 순서상을 골라보자. 예를 들면 2, 4, 2,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값 z가 2지만 z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 절대값 오메가가 0이면 오메가는 그냥 0이죠. 즉 이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뿔마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z와 오메가 중에서 0이 몇 개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만약에 둘 다 0이면 0, 0 그러면 x 더하기 y 프라임이 8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2h8이 됩니다. 자, 얘랑 얘랑은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2를 곱해주고, 만약에 z가 만 0이고 얘는 0이 아니면 얘는 0인데 얘는 0보단 크다는 얘기지, 0보다 크다는 거는 1보다 커다 같다는 얘기예요. 양변에 또 1씩 빼준다고. 그럼 3h7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양수가 되면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되면서 2의 1승을 이제 곱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떨까? 자, 얘도 1 이상이고 1 이상이야. 그럼 양변에서 2를 빼니까 4h6이 되는데 얘도 부호가 있고 얘도 부호가 있으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7번. 이번에는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에 서로 다른 4대의 차가 있고 이웃하지 않게 주차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차끼리는 이웃을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차를 먼저 이렇게 4대를 나열을 하고 사이사이에다가 주차 공간을 배치한다고 칩시다. 그럼 주차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5개인데 그 5개의 각각 주차 공간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x1부터 x5까지 이런 식으로 써줍시다. 일단은 주차 공간 전체 개수는 몇 개냐면 요거 지금 x1부터 x5까지 합은 총 10대니까 합이 6이 돼야 되죠. 6. 여기가 4자리, 요렇게 총 6자리. 근데 너랑 너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지 얘네가 이웃하지 않겠죠? 1 이상입니다. 1 이상이고 1 이상이라고.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복조합으로 구해주자. 양변에서 3을 빼서 5h3을 계산을 해주고 5h3을 계산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들이 서로 다른 자동차이기 때문에 걔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4팩토리얼 곱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합이 지금 6이 되는 순서상 뭐 0, 1, 2, 1, 2. 자, 예컨대 이런 게 있으면 맨 앞자리에는 주차 공간 빈 게 없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차들을 주차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이웃하지 않게끔 주차하는 상황과 대응이 된다는 거죠. 답은 이렇게 되는데 혹은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주차 공간 6개를 먼저 놔. 그냥 이렇게 5, 6 그래 놓고 차를 사이사이에다가 넣는다고. 요게 4개인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 6, 7개지. 그래서 7개 중에 4개를 골라주고 그들끼리 나열해주고. 참고로 너는 서로 같죠. 왜냐면 OH3은 뭐야? 7C3이지. 7C3은 7C4랑 같지.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고. 오늘 시험 조금 어려웠죠? 다음 시험은 이렇게 안 어렵습니다. 다음에 10번. 같은 종류의 빵 7개, 같은 종류의 음료수 3개, 3사람이고 남김없이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A, B, C한테 나눠줄 거고 너한테 빵이 7개, 음료가 3개인데 얘네를 자유롭게 나눠주는 가지수는 빵을 먼저 주는 3H7, 음료수를 나중에 나눠주는 3H3이 된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준 거야. 자유롭게 주다 보면 이런 애들이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럼 A를 만약에 안 준다. A를 안 주는 경우의 수는 B, C 2명한테만 주는 거니까 2H7과 2H3인 거지. 요거 이제 빼줘야 되겠지. 근데 BC, AC, AB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3.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A를 제외하고 나눠줄 때 B한테 다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럼 A를 제외했지만 B한테 다 들어가는 경우는 C를 제외하고 A, B한테 나눠줄 때 B한테 다 들어가는 경우랑 중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걔를 다시 더해준다고.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우리 함수의 개수 구할 때 3의 5승에서 3 곱하기 2의 5승 빼고 다시 3을 더해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집합의 원리 때문에 3을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더하셔야 되면 답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 14번까지만.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자연수죠, 자연수. 그 중에 XYZ가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자, XY 값이 짝수 밑줄. 홀수 짝수 문제는 누굴 가지고 풀어나간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홀수 짝수 문제는 홀수를 가지고 풀어나가요. XYZ가 짝수라는 거는 풀기가 되게 불편해. 왜냐하면 XY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소리니까 XYZ가 모두 홀수가 돼서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가지수인 3H 9가지에서 뭘 뺄 거냐면 모두 다 홀수가 되는 경우. 자, 홀수가 된다는 거는 잠깐만 3H 9가지 아니다. 왜냐면 자연수니까 3을 빼야 되죠. 6이죠. 3H 6. 그러면 XYZ를 이렇게 놓자. 너를 2A 더하기 1 Y를 2B 더하기 1 Z를 2C 더하기 1 그럼 이제 A, B, C는 0 이상이지? 0 이상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홀수로 바꿔서 풀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괄호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변에서 3을 빼니까 6이 되겠지. 약분하시면
3이 되고 3H3이 되죠. 사실 13번은 쉬워요. 그냥 답이 3H6 빼기 3H3이 된다. 14번은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사실은 이거는 모의고사 30번을 하나 넣었는데 이건 안 풀게요. 너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거 제외하고 이 정도까지만 한번 나중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에 과제 질문이 이거를 잠시만. 과제 질문 체크할 때 자,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합집합을 한 것 같은데 이 중에 좀 골라서 풀어봅시다. 오차. 보시면 30 여기 나와 있는 게 원래 우리 조교가 이거를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합집합을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쓰기는 다 쓰겠지만 다 풀진 않을게요.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풀면 거의 1시간이라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비슷한 유형을 좀 중에서는 하나씩 풀어줄게요. 자, 일단은 31번 37번 너무 괜찮고 41번은 홀짝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했고 51번도 홀짝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얘는 4오메가가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고 52번 비슷한 문제이고 이 뒤에는 이제 우리 수업 때 했던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요거 63번 해주고 여기 빼고 17, 8번 요거까지 해주겠습니다. 31번 볼까요? 5자리 자연수의 개수인데 5의 배수이면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 그럼 일단 각 자리를 이렇게 불러볼게요. x1, x2, x3, x4, x5. 자, 일단은 다 더한 게 12죠. 그리고 5의 배수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되려면 얘는 0 또는 5가 됩니다. 그럼 그냥 두 가지인 거지. 첫 번째는 x1, x2, x3, x4가 12가 되는 경우와 7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합이 12야. 근데 자릿수라는 거는 제한이 있다고. 이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0과 9 사이의 값입니다. 근데 최고 자리 숫자는 1 이상이겠죠. 그래야지만 5자리 수가 나오겠지. 요 제한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양변에서 1을 빼줍시다. 양변에서 1을 빼면 이렇게 되고 0이 되고 8이 되고 11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푸는 게 이제 핵심인데 7일 때는 사실 7이 이제 6으로 바뀌면서 요때는 경우의 수가 그냥 4H6 하면 돼. 근데 문제는 11일 때야. 11일 때를 너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4H11을 해버리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4H11이라는 거는 x1이 11이고 0, 0, 0 이런 순서상이 포함이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x1 프라임은 8 이하고 x2, x3, x4는 9 이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제외를 해야 되냐면 이게 9 이상이라든지 너가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되는 경우를 다 빼줘야 돼요. 자, 요게 만약에 9 이상이야. 그럼 요렇게 됐겠지. 그럼 양변에서 또 9를 빼겠지. 그럼 4H2가 되겠죠. 요거를 일단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0 이상이야. 그럼 이렇게 쓰지겠지. 그럼 양변에서 또 10을 빼겠지. 그럼 0으로 맞춰주고 4H1이 되죠. 근데 10 이상이 되는 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 그리고 이것들 간에 교집합은 없죠. 예를 들면 너가 9 이상이면서 너가 10 이상이 동시에 될 수는 없지. 11까지니까. 그래서 답은 너 더하기 너 빼기 너 빼기 너 이렇게. 요런 문제였다. 37번. 자, 두 종류의 카드 A와 B가 7장씩 있어요. 근데 7장을 택해서 어쨌거나 자유롭게 A, B 7가지씩 있는 거죠. 너를 택해서 뭐가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에어컨으로 안 돼 있고 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A, B 순서대로 연속해서 놓인 것이 한 번만 나타나고 싶대.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B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여기 앞에 A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어. A가 여러 개 있어도 돼요. 다만 A에서 B로 넘어가는 요 시점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뒤에 B가 더 있어도 되죠. 자, 그럼 여기 B 뒤에 A가 더 있어도 될까 안 될까? A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가능은 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A 앞에야말로 또 B가 있어도 될까 안 될까? 역시 너도 가능은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A의 개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B의 개수가 있고 A의 개수, B의 개수가 있는데 A의 개수를 여기 A1이라고 부르고 여기 A2라고 부릅시다. B의 개수를 B1이라고 부르고 B2라고 부를게요. 지금 A1과 B2는 각각 1 이상이 돼야 돼. 이게 1 이상이 돼야 되는 이유는 어쨌거나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만약 0이면 이제 A에서 B로 넘어가지 않았겠지, 그지? 근데 B1과 A2는 없어도 돼.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총 전체 개수는 몇 개냐면 7개야. 그러면 A1, A2, A3, B1, B2의 개수는 7개야. 그럼 이게 각각 몇 개 나뉠 수 있냐는 거지. 1개, 6개일 수도 있고 2개, 5개일 수도 있고 땡땡땡 6개, 1개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어차피 3, 4까지만 하면 밑에 요 16인 거랑 6일인 거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같겠지. 그래서 요거 해놓고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 A1 더하기 A2가 1이야. 그러면 너 더하기 너가 1인데 얘는 1 이상이지. 그럼 이건 2H0이 됩니다. B1 더하기 B2가 6이야. 그러면 너 1 이상이니까 얘는 2H5가 되겠죠. 둘을 서로 곱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H0 곱하기 2H5 더하기 2H1 곱하기 2H4 더하기 2H2 2H3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곱하기 2라는 거죠. 왜냐면 1, 6, 2, 5, 3, 4랑 4, 3, 5, 2, 6, 1이 대칭이니까. 어차피 A와 B는 서로 대등하죠. 그래서 이렇게 답 내면 끝나는 문제이고 다음에 51번 봅시다. 51.
자, 방정식의 순서쌍의 개수인데 역시 맨 끝에 4오메가 동그라미, 4오메가 동그라미. 우리가 그냥 XYZ 오메가가 이제 더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실수배가 되어 있는 다른 형태들이 등장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경우를 나누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오메가가 지금 양의 홀수죠. 오메가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자, 만약에 오메가가 1이야.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너가 1이니까 23이지. 자, 만약에 3이야.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어떻게 되냐면 3 들어가면 12니까 15가 되죠. 그 다음에는 7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없어요. 자, 근데 XYZ 오메가는 기본적으로 양의 홀수, XYZ도 양의 홀수라서 너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2A 더하기 1, 아까도 이렇게 잡았지?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 그럼 양변에서 3을 빼고 2를 나눠주면 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뭘로 나오냐면 3 빼고 2 나누니까 15가 되겠지? 아니 10이 되겠지? 3 빼고 2 나누면 6 돼요. 3 빼고 2 나누면 2가 됩니다. 이렇게. 즉 답은 3H 10 더하기 3H 6 더하기 3H 2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얘는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나눠서 그냥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로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63번 봅시다. 63번. 수업 때 설명했던 문제는 조금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인데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한대.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인데 1, 2, 3, 4에서 1부터 15까지 대응이 되는. 근데 3 이하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다는 1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F 2 커나 같아 F 1 더하기 1 F3 커나 같아 F 2 더하기 2 F4 커나 같다 F3 더하기 3. 자, 일단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볼 건데 먼저 1, 그 다음에 F1, F2, F3, F4, 15. 자, 기본적으로 얘네는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지, 그지? 1이 가장 작고 F1부터 F4까지가 순서대로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데 사실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죠. 이거 얘가 얘보다 1 이상 커야 되지, 그지? 그래서 쟤는 2 이상 커야 되고 3 이상 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뭘 정의를 하냐면 이 둘의 차이를 정의를 해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볼게. 즉 F1에서 1을 뺀 값을 x1이라고 불러볼게. 똑같이 F2에서 F1을 뺀 거를 x2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차이가 지금 x1이고 너가 x2고 x3, x4, x5인데 이 차이를 다 더한다는 거는 당연히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너와 너의 차이에 해당하는 14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다시 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쪼르륵 더하면 너 빼기 너가 된다고 이렇게. 자, 근데 각각의 차이의 범위가 있어. 얘랑 얘는 같아질 수 있지. F1은 1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0 이상이야. 너랑 너는 같아질 수가 없어. 너가 넘어가 보면 F2 빼기 F1에 해당하는 X2는 1 이상입니다. 너는 2 이상이죠? 3 이상이죠? 어디로 가는지 보이죠? 답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에 대해서 양변에 6을 빼주시면 답은 5H8이 되는, 얘도 이제 평가원 4점짜리 문제였는데, 우리가 함수 값끼리 서로 뺀 것으로 새롭게 정의를 해서 뭘로 바꿨냐면 방정식의 해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야.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서로 빼서 풀어내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68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C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31번과 아주 유사한 문제인데, 어떤 상황인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일단 10이고 자연수니까 1 이상이야. 근데 얼마 이하냐면 5, 6, 7 이하야. 자, 이렇게 일단은 음이 아닌 정수해로 바꿔야 우리 중복조합을 쓸 수 있으니까 다 1씩 빼줬어요. 그럼 이제 A', B', G'는 7이 되고 0 이상인 건 좋지만 얘네도 1씩 빠지기 때문에 4 이하, 5 이하, 6 이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전체 가지수는 원래는 3H 7이에요. 근데 어떤 게 안 된다고 그랬어? 예를 들면 A'이 5 이상이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왜냐면 4 이하만 되니까. 그럼 너는 양변에서 또 5를 빼면 3H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6 이상이 되면 이 자리가 6으로 바뀌고 양변 6 빼면 3H1이 되겠죠. 3H0까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상한선이 있는 방정식의 정수해를 구하는 방식인데, 하한선이 있을 때는 하한선은 우리가 항상 0으로 맞춰줬어요. 0으로 맞춰주면 그냥 중복조합 써버리면 돼. 상한선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상한선이 있으면 항상 여사건으로 풀어요. 상한선이 있으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체에서 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에서 뺐죠. 5 이상이면 얘가 5니까 양변에서 5 빼서 3H2, 6일 때가 3H1, 7일 때가 3H0까지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 오늘은 이제 이항정리라는 걸 할 건데, 이항정리는 다른 단원과는 굉장히 차별이 되는 단원이에요. 어떤 점에서 차별이 되냐면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단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얘는 약간 방정식의 항등식 개념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단원이라 아주 공수의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너는 이런 거 본 적 있을걸? 뭐10성 7승 할까? 너가 뭐 A에 X에 7승, B X에 6승, 땡땡땡, 뭐 몇 개야? 8개니까 8번째 알파벳은 H. 자, 뭐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너네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알지? A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해갖고 막 홀수 번째만 골라내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X에다가 1 넣고 마일 넣고 양변 서로 이제 빼고, 이게 이항정리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이항정리인데 그래서 앞에서 막 활용 문제 같은 거 있죠. 우리 지금 여태껏 무슨 뭐 맨날 뭘 나눠준다는 둥, 뭘 나열한다는 둥, 뭘 선택을 한다는 둥, 뭐 원탁에다 나열하고 뭐 중복해서 뽑고,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항정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항정리도 정신 차려.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예요. 잠깐 세수하고 올래? 우리 이거 개념 설명 좀 할 거니까. 그래서 이항정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건지를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항 정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항 두 개에 대한 어떤 정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뭔가 전개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항 정리 기본 형태랑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활용을 한 형태랑 총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항 정리는 무엇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는 거냐면 x 더하기 y의 n승의 전개식에서 전개식의 개수를 관찰하는 이야기예요. 관찰. 지난 시간에 중복 조합을 할 때 저 항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각 xy가 몇 번 선택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x 더하기 y의 뭐 쉬운 거 하자 3승이야. 그럼 여기는 항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x의 3승부터 y의 3승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x, y를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번을 선택하는 EH 3가지의 경우가 있고 EH 3. 근데 전개식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x 3승 3 x 제곱 y 3x의 y제곱 y의 세제곱. 근데 왜 각각 개수가 1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1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개수 자체가 왜 이렇게 나올까? 자,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x 플러스 y가 있고 x 플러스 y가 있고 x 플러스 y가 있어. 자, 일단은 x 세제곱이라는 거는 만들기 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x, x, x 이렇게밖에 못 만들지, 그지? 전개식에서 우리가 항상 두 개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두 개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두 개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내리 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니까 만드는 방법 자체가 x, x, x밖에 없어. 그러니까 x 3승의 개수는 1일 수밖에 없어. 자, 근데 x제곱 y는 어때? 이쪽에서 x가 두 개가 나오고 y가 하나 나오면 되는데 x, x, y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x, y, x일 수도 있고 y, x, x일 수도 있는 거지. 즉,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서 x가 나올 두 가지를 고르는 가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C2가 됩니다. 개수가. 여기는 3C3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얘가 3이 되는 이유는 x가 1개고 y가 2개니까 3C1인 거지.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총 고르는 가지수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총 3번을 선택을 할 수 있어. 3가지 중에서 얘는 x를 3개를 고른 거고 얘는 x를 2개를 고른 거고 얘는 x를 1개를 고른 거고, 사실은 얘는 x를 0번 고른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앞에 나와 있는 개수는 얘는 3C3을 뜻하고 얘는 3C2, 3C1, 3C0까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선택한 횟수랑 이런 식으로. 자, 또 예를 들어 볼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이항 정리에 대한 구조인데 5승을 가지고 해볼게요. x 더하기 y의 5승. 요거 전개식은 너네가 안 외우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x 더하기 y의 3승 정도는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5승부터는 잘 외우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 5개 중에서 다 x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5개 중에서 x를 4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5C4가 되니까 5가 되겠죠. 이번에는 x를 3개, y를 2개 고르는 거니까 5C3이라서 10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똑같이 10이 되겠죠. x제곱 y 3승 똑같이 5가 되고
똑같이 1이 돼요. 자, 일단은 이 개수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항상 대칭성을 이루는 거 보이니? 얘도 지금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대칭일 수밖에 없지. 왜? NCK랑 기본적으로 누가 같아요? NC N-K가 같거든. 지금 여기서 이 개수는 누구였냐면 OC4였어. 당연히 너랑 같은 게 어디 있냐면 OC1 여기에 있지. 그지? 이런 구조가 된다고. 이걸 N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봅시다. 그게 바로 이항 정리인 x 더하기 y의 n승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너가 어떻게 쓰이냐면 n개 중에서 n개를 고르고 x의 n승, y의 0승 더하기 n개 중에서 n 빼기 1개를 고르고 x의 n-1승, y의 1승, 마지막에 n개 중에서 빵개를 고르고 x의 0승, y의 n승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거꾸로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맨 앞에 거부터 nc0부터 nc1, nc, n으로 바꿔주셔도 된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우리 요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자, a 더하기 b의 n승이 nc 뭐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그럼 걔는 뭘로 보겠다는 거냐면 n개 중에서 x를 n번 고르겠다가 아니라 n개 중에서 y를 빵번 고르겠다의 관점으로 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보통은 이 방식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0부터 커져가는 게 자연스럽거든. 앞에 있는 요 NCK 부분. 나중에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사실 표현을 합니다. NCK로 놓고 K를 이제 0부터 시그마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x 더하기 y의 n승의 개수를 관찰하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이항 정리의 뜻이라고 해서 너네한테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줘. 그냥 x 플러스 y에 대해서는 잘 내지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2x 더하기 3y 너의 뭐 6승에서 x제곱 y 4승의 개수를 묻는다든지. 자, 그럼 너네는 저렇게 생긴 구조는 이거에다가 요게 그냥 통째로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근데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당연히 나는 얘를 2번, 너를 4번 골라줘야 된다고. 그러니 식을 어떻게 쓰냐면 6개 중에서 6, C, 2 곱하기 2x가 2번, 3y가 4번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렇다고 너의 개수가 6시 2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도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실제 답은 뭐가 돼야 돼? 너에다가 2의 제곱도 곱해주고 3의 4승도 곱해준 게 이만큼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해볼까요? 자, 요거 하나 해보세요. 3x 빼기 y의 7승 그래서 x 3승, y 4승의 개수로 구해라. 이렇게. 당연히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3x 더하기 마이너스 y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항은 3x,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y가 된다. 각각을 몇 번을 골라서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2분 줄게. 여기 이제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 이항 정리의 활용이. 오늘 하는 게 요거랑 이항 정리의 활용.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곱하기 조합은 안 할게요. 원래 교재는 이제 정해져 있는 교재인데 적당히 여러분의 상태에 맞춰서
선생님 문제는 더하고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준이 했어? 자, 해볼게요. 일단 x 3승 y 4승이죠? 그러니까 얘를 몇 번 골라야 돼? 3번 골라야 되지, 그지? 얘를 나머지 4번을 고르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쓴다? 일단은 7C3을 쓴다고. 7C3을 쓰셔도 되고 7C4를 써도 어차피 똑같고 곱하기 3x 전체가 세제곱 마이너스 y 전체가 4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너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7C3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1의 4승은 1이니까 27 곱하기 얘가 35 나오나? 그죠?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다. 모르겠다. 안 해봤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항정리의 뜻과 관련된 개념이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이런 종류의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4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식의 전개식에서의 상수항을 구해봐라. 상수항을 구하려면 우리는 각각의 항이 몇 번 선택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각각의 항은 하나는 2x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의 x분의 1승이야. x분의 1이야. 그지? 그럼 내가 2x제곱이랑 마이너스 x분의 1을 총 몇 번을 고르게 되냐면 6번을 고르게 돼 있어. 그럼 이거를 몇 번 고르고 얘를 몇 번 골라야지 곱해서 상수항이 되겠니? 당연히. 왼쪽 거를 몇 번 고를까? 얘를 몇 번 고르고 얘를 몇 번 곱하면 상수항이 돼요? 한 번, 두 번인 건 맞는데 우린 총 몇 번을 골라야 돼? 총 6번을 골라야 돼요. 그죠? 비율 자체가 1대2의 비율로 골라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총 2번과 너는 4번 골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 구조가 될 것이고 이것을 2번 골랐다는 것 자체가 6C2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6C2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15 나오는 거 알죠? 1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승이 상수항이 되겠구나. 답은 60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2번도 한번 볼까? 지금 선생님이 1번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2x제곱이랑 마이너스 x분의 1을 너네가 곱해서 상수항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각각을 1대 2의 비율로 고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 한번 볼까요? 얘는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x 3승분의 2야. 그럼 얘네를 적절히 곱해서 상수항이 만들어지려면 어떠한 비율로 곱하겠니? 당연히. 이번에는 3대 2의 비율로 곱하겠죠. 왜냐면 얘는 x의 제곱이고 이쪽이 x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x제곱을 3개 고르면 x 6승. 마이너스 3승을 2개 고르면 마이너스 6승. 곱해지면서 상수항이 된다고. 즉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전체 횟수는 뭐의 배수가 돼야 될까? 3대2로 고르려면. 당연히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양의 정수 n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양의 정수 n 밑줄 치고 각 항을 3대2의 비율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쉽지 않을까? 각각 3번 고르는 거지. 뭐가 되겠어? 써볼까요? 6C3 곱하기 A의 3승 곱하기 2의 3승은 20. 이렇게 나오죠? A값 바로 나오죠? A값 2분의 1이네. 그지? 왜냐면 6C3이 20이거든. 자, 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조금 어렵습니다. 4번은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는 이항정리 하나가 아니잖아. 2개짜리지. 그러면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을 쭉 쓰세요.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을 쭉 써. 그래 놓고 곱해서 x의 구승이 될 수 있는 걸 찾고
곱해서 x의 1승이 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간단한 이항 정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4번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이항 정리의 뜻,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얘만 고르면 x의 5승이지. 이거를 4개 고르고 1개 고르면 x의 3승이지. 즉 그러니까 이거를 고르던 개수에서 하나를 빼서 너를 고르면 차수는 2개가 떨어지게 돼 있어. 왜냐면 얘는 하나 줄고 얘가 하나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의 5승은. 우변은 어떻게 했어? x의 6승도 있고 x의 4승도 있고 제곱도 있고 0승도 있죠. 그지?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들끼리 적당히 곱해서 내가 x의 9승, 그 다음에 x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야. x의 9승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가능해요? 요거랑 요거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5승이 나오겠다는 거는 너를 5개 고르는 거니까 5C5가 되는 거고, 너의 x3승은 5C4였어요. 너가 5C3, 2, 1, 0이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3C, 3, 2, 1, 0이 된다고. 그러니까 x 9승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시면 5C5 곱하기 3C2 더하기 5C4 곱하기 3C3이라는 거지. 자, 요게 지금 x 9승의 개수입니다. 자, x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엔? x라는 거는 이쪽에 x 6승이 있으면 너가 되면 되죠. x 4승이 있으면 너가 되면 되지. x 제곱이 있으면 너가 되면 되고, x 0승이 있으면 너가 되면 되죠.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지. 즉 x의 개수는 3C3 곱하기 5C0 1이죠. 1. 조합으로 안 쓸게요. 그냥 3 곱하기 5 15 3 곱하기 10 30 마지막으로 1 곱하기 10 10 이렇게. 그래서 밑에 게 B고 위에 게 A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내신에 나와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봤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항 정리의 활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항 정리 활용할 거예요. 자, 이항 정리의 활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항 정리는 항 2개끼리 서로 더해서 거듭 제곱을 해서 전개식에 대한 이야기야. 이항 정리의 활용은 뭐냐면 그와 같은 항등식에서 x, y에다가 내가 이제 숫자를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왜 뭐 a 더하기 c 더하기 2 해갖고 여기다가 1 넣고 마일 넣고 뭐 뺀다고 뭐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단 말이야. 공수에서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는 x 더하기 y의 전개식이 아니라 x 더하기 1의 전개식을 한번 봅시다. 자, x 더하기 1의 n승이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C 0 곱하기 x의 0승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하나가 1이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뒤에는 쓸 필요가 없죠. 1의 거듭제곱은 다 1이니까 더하기 nC 1 곱하기 x의 1승 nC 2 곱하기 x의 제곱 마지막에는 nC n 곱하기 x의 n승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x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대입해서 이 우변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합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봅시다. 1을 넣으면 1 더하기 1의 n승이죠. 너는 nC 0 더하기 nC 1 더하기 nC n까지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표현한다고. 보통은 시그마 K를 할 건데 보니까 시그마를 어디부터 해야 되겠어? 일반적인 시그마는 1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어디부터 해? 0부터 해요. 이렇게 0부터 n까지. 그래서 이항 정리의 시그마에서는 0부터 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nC 0부터 쭉 다 더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좌변을 보시면 이 값은 2의 n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뭐 10시 0, 10시 1, 10시 2, 땡땡땡 10시 10까지 너네가 쭉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 2의 10승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자리에다가 쇽쇽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 대입해봐서 또 뭐 대입해볼까? 당연히 이번에는 뭘 대입해볼까? 소율이 뭐 대입하고 싶어? 원래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법은 약간 센스입니다. 그냥 적당히 뭔가 이거를 대입하면 유의미할 것 같은 걸 넣는 거예요. 뭘 대입하면 좀 재밌을까? 1 대입했어. 이번에는 이 자리에 뭐 넣어볼까요? 잘 모르겠어? x에다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 좌변 0 되는 거 보이지, 그지? 우변이 신기하게 바뀝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1의 0승은 1이에요. nC 0. 마이너스 1의 1승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nC 1 더하기 nC 2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대로 나온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땡. 마지막에 nC n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지. 왜냐면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홀수면 마이너스였을 거고 짝수면 플러스였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식을 서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양변을 싹 더해 보시면 좌변은 2의 n승이 나오고요. 우변은 뭐만 남냐면 n, c, 0의 2배. 2배 n, c, 2. 이런 식으로 남는다고. 마지막에는 n, c, n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2배의 n, c 짝수들이 남는다고. 이렇게. 홀수 번째는 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0이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그래서 결론 n, c 짝수들의 합이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2의 n-1승이 된다고. nc 홀수의 합이 있겠지. 너도 당연히 2의 n-1승이 됩니다. 왜 서로 같을 수밖에 없냐면 아까 이거 짝수 번째는 더하고 홀수 번째는 뺐을 때 0이 됐으니까 짝수 번째 합이랑 홀수 번째 합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이제 홀수 번째만 싹 다 이항을 시키면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런 거를 구해봐라. 11시 1, 11시 3, 11시 5, 11시 11 너는 얼마니?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이게 전형적인 이항정리 활용 문제예요. 자, 어떤 것들을 더했어? 홀수들을 더했죠. 홀수만 더하게 되면 2의 n-1승이라고. 싹 다 더하면 2의 n승인데 홀수만 더하면 2의 n-1승이라고. n이 지금 11이잖아. 답은 2의 10승.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이때 주의할 게 있어. 봐봐. 10시 2, 10시 4, 10 더하면
뭐 될 것 같아?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짝수들을 열심히 더했어. 뭐라고 쓰면 돼? 이게 2의 10승이잖아.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이제? 이게? 말 틀려도 되니까. 이게 9승. 근데 이게 9승 맞아? 자, 우리 이항정리식 보세요. 우리 이항정리식은 항상 가장 첫 번째 항이 누구지? NC 0이 처음이에요. NC 1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NC 0부터 시작해야 돼. 즉 짝수라는 개념에는 0부터 들어가야 되죠. 이게 있어야 2의 9승이에요. 얘가 없잖아. 그 실제 답은 2의 9승 빼기 1 이렇게 된다. 무슨 소리냐면 이 식에다가 10시 0까지 포함이 돼야 2의 9승인데 10시 0이 1이잖아. 그러니까 1만큼 부족하다고 지금 이 식은. 그러니까 양변에서 1을 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린다고. 지금 이항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홀수는 1, 3, 5, 7, 9 자연스럽지. 짝수가 그럼 2, 4, 6, 7이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이항정리에서는 어디부터다 항상 0부터입니다. 0부터.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1과 마일 한번 넣고 서로 더해봤고 뭐 서로 뺀 게 이제 홀수 번잡, 짝수 번잡.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항정리의 활용인데 사실 이항정리의 활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X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또 해볼까? 네, 이거 해볼게. 이번에는 이거 해봅시다. 11 아니지? 10 C 0 빼기 10 C 1에 2의 1승 더하기 10C 2의 2의 제곱 빼기 10C 3의 2의 3승 땡땡땡. 이항정리 많이 써야 돼서 되게 짜증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더하기 10 C 10의 2의 10승까지. 자, 너는 뭘까?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너네가 이제 봐. 자, 이 구조를 보고 X에다가 뭘 갖다 넣으면 이런 게 나올까 생각을 한다고. 뭘 넣으면 될까? X자리. 뭐 넣은 것 같아? 내가? 일단은 계속 2의 거듭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2를 넣었을 것 같은데 2를 넣었겠냐고? 아니지. 왜? 2를 넣었으면 다 부호가 뭘로 나와야 돼?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부호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뿔마. 그렇다는 건 나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은 식의 전개식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즉, 이 내가 지금 쓴 구조는 무엇의 전개식이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10승의 전개식을 한 거예요. 잘 봐. 이항정리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너네가 이렇게 생긴 식을 전개하면 이게 된다 정도는 이해가 어렵지는 않아. 아까 이제 x 더하기 y 가지고 다 설명했으니까. 근데 뭐가 어렵냐면 전개해 놓은 형태를 너네한테 딱 주고 야 이건 값이 뭐겠니? 이건 사실 뭘 전개한 거겠니? 를 거꾸로 찾게끔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특히 이런 게 그냥 2의 1승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는 2겠지. 근데 부호가 뿔마니까 마이너스겠지. 이건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2 빼기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일 수도 있어. 어차피 10승을 하면 똑같이 1이야. 그 답 자체는 1인데 이거에 대한 변형을 다채롭게 준다고. 자, 뭐 이렇게도 줘. 예를 들면 10C 0에 다음에 더하기 10C 1에 3의 제곱 10C 2에 3의 4승 10C 10에 3의 20승. 자, 이것도 있는 거야. 이것도 이항정리 활용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뭘 대입한 거겠어, X자리에다가. 내가. 지금 안 맞잖아. 원래 이 자리가 맞아야 되잖아.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근데 안 맞잖아. 1일 때 2, 2일 때 4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사실은 얘는 X자리에 누굴? 바로 3의 제곱 전체를 대입한 거죠. 사실은 9를 대입한 거지. 사실은 얘는 뭐의 전개식인 거냐면 9 더하기 1의 10승인 거야. 답은 그래서 10의 10승이 나왔을 거라고. 100억이 나온다고. 100억.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생긴 식을 요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얘도 요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왔다 갔다. 됐죠? 이게 이항정리 활용이야.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우리 요 개수들 중에서 요 n값이 홀수일 때만 성립하는 게 하나 있어. 봐봐. n이 홀수인 경우 우리는 뭐가 성립하냐면 n을 2m 빼기 1이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2m-1c 0 2m-1c 1 쪼르륵 2m-1c m까지 있고 그 다음에 2m-1c 잠깐만 m-1까지 있고 m 2m-1c m 플러스 1 2m-1c 2m-1까지. 자, 지금 내가 n이 2m-1일 때 요거 전개식 쓴 거거든, 기본적으로. 요 형태. n자리에다 그냥 2m-1만 넣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나눴지, 여기서.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은 서로 어떨 것 같아? 얘는? 너랑 너랑은 값이 항상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느냐? 조합 기호의 특징상 너랑 너랑 같지. 아까도 했지. 내가 아마 거듭제곱 가지고 1, 10, 1, 5, 10, 15, 1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너랑 그거 바로 앞에 게 같지. 이렇게. 그 다음에 너랑 또 같지. 이렇게 서로 같아지죠. 그러니까 앞에 절반이랑 뒤에 절반이 항상 같게 돼 있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9C0, 9C1, 9C2, 9C3, 9C4, 9C5, 9C6, 9C7, 98, 9C9까지. 자, 이거 원래 다 더하면 2의 구승이거든? 근데 여기서 딱 반 갈라. 왜냐면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0부터 9까지니까 10개거든. 자, 앞에 5개, 뒤에 5개야. 근데 누구누구가 같냐면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반을 싹 가르면 니랑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이만큼이 2의 몇 승? 2의 뭐라고 쓰면 되겠어? 절반이니까. 전체가 얼마야? 전체는 2의 n승, 2의 9승.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2의 8승이 된다고 이렇게. 얘도 2의 8승이 된다. 그럼 너네한테 그냥 대뜸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다음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그럼 답이 그냥 2의 8승이라고. 물론 애들이 그냥 다 계산할 수도 있겠지. 이항정리는 다 계산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숫자가 좀 커지다 보면 계산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2의 8승.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내가 분명히 n이 홀수인 경우에 이게 된다 그랬지. 왜 n이 홀수일 때만 될까? n이 홀수가 되어야지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항의 개수가 짝수개야. 왜? 0부터니까. n이 예를 들면 9면 아까 항이 몇 개였어? 10개였어. 그러니까 반을 딱 가를 수가 있다고. 근데 너네가 이거 절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막 10C 0, 10C 1, 10C 5. 그럼 너의 딱 절반이니까 너는 2의 10승의 절반이니까 9승이다. 뭐 이런 착각을 한다고.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럼 어디까지가 2의 9승일까? 어디에서 잘라야지 2의 9승이야? 빨리 도와줘. 응?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애초에 10에 이제 10C 0부터 쭉 10C 10까지 하면 항이 몇 개야? 11개란 말이야. 그지? 항이 홀수개야. 그러면 11개 중에서 이쪽 5개랑 이쪽 5개는 서로 같아. 가운데 누가 남지? 가운데 남는 게 누구야? 10C. 누구야? 알았어, 내가 할게. 존나 안 도와줘. 자, 10C 5에 10C. 10C 5가 정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절반이 되려면 10C 5를 어떻게 해야 돼? 반 갈라야 된다, 이렇게. 즉,
2분의 10조 한 게 2의 구승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요 n에 대한 요 이항정리의 딱 절반 대칭성에 대한 이 구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입니다. 됐어요? 조금 어렵죠? 요거 가지고 신나게 대입하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내신을 좀 지랄같이 내는 학교다. 예를 들면 단대부고라든지 단대부고 비하발언 아닙니다. 아무튼 조금 교육과정 외의 것들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우스 함수를 낸다든지 뭐 합성 함수의 연속성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X에다가 또 뭘 대입해 볼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너네가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어. X에다가 요 허수 단위 i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X에다 허수 단위 i를 대입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변을 복소수 상등으로 풀게 돼 있다고. 그게 있는 유형이에요, 내신에는.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와. 수능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그렇게까지 내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는 그냥 뭘 기억하면 된다? 아,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I 대입해서 양변 이제 개수 비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럼 허수 단위 i가 들어가면 i의 0승, i의 1승, i의 2승, i의 4승일 거 아니야? 3승. 그럼 i의 0승은 어차피 1이고 i의 1승은 i고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i의 3승은 마이너스 i죠. 다시 i의 4승이 되면 다시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개마다 규칙성이 있어서 홀수 번째끼리는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또 짝수 번째끼리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그래서 부호가 번갈아 나온 건 맞지만 전체에서 부호가 번갈아 나온 게 아니라 홀수 번째끼리 부호가 번갈아서 짝수 번째끼리 부호가 번갈아 나오는 뭐 그런 종류의 관찰도 있다. 네, 그게 있다 정도만 X에다 아 그래 허수 단위 i를 넣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정도만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항정리 활용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배울 건데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면요. 위에 1 있고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이렇게 가는 이것을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더한 게 항상 니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더하면 니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니가 되고 이렇게 한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무엇의 전개식의 개수를 관찰한 거냐면 첫 번째 줄은 n이 0일 때야. 0시 0입니다. 0시 0. 얘가 바로 누구냐면 1시 0. 여기가 1시 1이에요. 자, 얘가 바로 누구냐면 2시 0, 2시 1, 2시 2가 된다고. 즉 가로줄은 n 값이 똑같아. 앞에서부터 n시 0, 1, 2, 3, 4 쭉 간다고. 그럼 예를 들면 이건 뭐가 되겠어? 얘가 5시 0, 5시 1, 5시 2, 5시 3, 5시 4, 5시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줄은 n값이 동일해요. 우리는 무엇의 나열이냐면 nC k의 나열인데 n값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은 k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얘가 2C 2지 얘가 3C 0, 1, 2지 3C 2지 얘는 4C 0, 1, 2지 얘는 4C 2지 얘는 뭐였어? 5C 2였지. 그럼 뒷자리가 같죠. 지금 뒷자리 k값이 같죠. 그래서 가로줄을 관찰하면 n값이 같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 k값이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가로줄 싹 더한 건 얼마가 되겠어? 2의 3승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뭐야? 3시 0, 1, 2, 3을 다 더한 거니까. 이거 싹 더하면 뭐가 돼? 얘가 2의 4승, 2의 5승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가로줄을 더한 거는 우리가 아까 1 더하기 x의 거듭제곱에서 x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의 형태인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하키스틱 공식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스하키 쳐봤나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치는 사람도 있긴 하고 쳐봤니 혹시? 그래? 선생님도 당연히 안 쳐봤고 혹시 쳐본 사람?
쳐본 사람 있으면 수업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아이스하키는 약간 하키 스틱이 이렇게 생겼죠. 생긴 모양은 알지? 자, 여기까지 싹 더하면 네가 되는 게 하키 스틱 공식이에요. 보세요. 1, 2, 3, 4 더했더니 10 나오지. 개 신기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20이거든? 잘 봐. 1, 3, 6, 10 더하면 22예요. 어때? 딱 맞죠? 왜 그럴까?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웃한 두 개를 더하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 그지? 근데 내가 여기부터 더했잖아. 자, 1은 어차피 여기도 똑같이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얘가 된다고 했지. 그지? 자, 그럼 다시 너를 더한 거는 너를 더한 거랑 똑같은데 너를 더한 거는 너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죠. 다시 여기다가 4를 더해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죠. 10이 된다고. 이거는 무슨 공식을 쓴 거냐면 NC K-1과 NC K를 더하게 되면 이게 바로 N 플러스 1C K였어요. 너네 조합 단원에서 이 공식을 배우거든? 공수에서 배워요. 근데 이제 뭐 팩토리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너네가 서로 다른 n 더하기 1개 중에서 k개를 고를 때 어떤 특정한 원소 하나를 포함을 해서 뽑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 뽑을 수도 있는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아래 방식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밑에 걸로 기억하세요. 뭐 같은 식이긴 한데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10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누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A를 포함할 수도 있고 미포함할 수도 있어. A를 내가 만약에 포함한다고 치면 몇 개 중에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10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건데 A는 이미 포함을 시켜놨어. 이제 남은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요? 남은 9개 중에 4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얘는 뭐야? 미포함이라는 거는 A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A를 제외한 상태로 몇 개 중에? 다시 9개 중에. 이제는 4개가 아니라 5개를 골라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뭐가 된다? 전체 10개 중에 5개를 고르는 10, C5가 된다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요거예요. 이 공식. 숫자로 예를 든 겁니다. 자, 오늘 단어는 공식이 많아. 공식이 많은 단어는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주는데 너네 입장에서는 그냥 외우는 거라고. 그냥 외워야 돼요. 이쪽은. 어쩔 수가 없어. 이항 정리는 내가 공식을 알면 푸는 거고 공식을 잘 모르면 못 푼다고. 특히 하키스틱 공식 뭐 이런 거 못 푼다고. 이런 거 몰라? 이거 못 푼다고. 너네가 이거 매번 이거 해갖고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거면 해. 상관없어. 근데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증명을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공식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자, 이걸 가지고 하키스틱 공식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럼 봐봐. 요 위에서부터 더했지 항상 맨 끝에서부터 더해야 돼요. 이 중간부터 더해서 뭐 이게 된다? 말이 안 되죠? 왜? 너 더한 게 너면 너 더한 게 너가 될 리는 없잖아. 1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끝에서부터 1부터 더해줘야 돼. 1부터. 그래서 하키스틱 공식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 N, C, 아니지 K로 가자. K, C, K부터 K 플러스 1, CK, K 플러스 2, CK, 땡땡땡. 마지막에 N, CK까지 이렇게 쭉 더해준다고. 얘를 기준으로 보면 뭐 한 거야? 내가 1C1부터 더한 거지. 1C1, 2C1, 3C1, 땡땡땡. 얘가 누구냐면 4C1까지 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줄이 내려오지. 그러면 N이 뭘로 바뀌어야 돼? N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 꺾이지 이쪽으로. 왜냐면 니니 더해서 니가 됐기 때문에. 얘가 된단 말이야. 꺾였다는 거는 대각선 기준으로 한 칸을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즉 K 값이 동일하지 않고 1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K 플러스 1. 자, 얘도 역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3C3, 4C3, 5C3, 10C3,
답이 뭐가 된다? 11, 14. 이 끝이라고. 너의 1 더하고 너의 1 더하고 식을 쓴다고. 자,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라면 학교 선생님들이 빡대가리도 아니고 이걸 내겠니? 이렇게? 잘 안 내겠죠. 어떻게 내겠어? 예컨대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하지만 3C3은 어차피 1이잖아. 답은 빼기 1이겠지. 이런 식의 약간의 장난질 정도를 친다. 얘는 이 공식 자체를 대단히 크게 변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야. 됐지? 전혀 맛이 다르죠. 지난 두 번의 수업하고는 전혀 맛이 달라요. 오늘은 엑셀에다 뭘 대입하고 식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 중에서 이항정리 단원은 굉장히 호불호 타는 과목이에요. 단원이에요. 왜냐면 이제 경우의 수는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는 막 갑자기 수식이 나오고 수식 외워야 되고 막 엑셀에다 뭘 대입하고 항등식 계수 비교,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싫을 수 있다고. 근데 오히려 경우의 수는 너무 싫었는데 이항정리는 그냥 뭐 방정식이라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근데 봐봐. 파스칼의 삼각형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이니? 정 가운데 축에 대해서. 모든 숫자들이 가운데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내가 이쪽 카키스틱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른손잡이가 있으면 왼손잡이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도 있습니다. 똑같죠. 식 자체는 근데 다르게 쓰겠지. 식을 어떻게 쓰게 돼 있냐면, 사실은 반대가 된다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 K 대신에 너에서 너를 뺀 걸 쓰겠다는 거야. KC, K 빼기 K니까 0. 빼면 K 플러스 1, C 1. K 플러스 2, C 2. 마지막 N, C, N 빼기 K.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거 쓴 거야. NCK랑 NCN-K랑 서로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얘 대신에 너로 써도 되지. 너 대신에 너로 쓸 수 있지. 너 대신에 너로 쓸 수 있지. 마지막에 그러면 너 대신에 뭐로 쓸 수 있어? N 플러스 1, C, N 빼기 K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어차피 이 공식 하나만 알면 얘를 바꿔서 쓸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5C 0, 6C 1, 마지막에 15C 10. 야, 너네한테 이걸 딱 물어봤어. 그럼 너네가 이게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것만 눈치를 채면 사실 원래 거 위에 걸로 바꿔서 풀 수 있다고. 왜? 5C 0은 뭘로 바꾸면 돼? 5C 5로 바꿀 수 있지. 너는 6C 5로 바꿀 수 있지. 보시다시피 어때요? 끝자리가 서로 계속 같지. 계속 5로 일정하지. 끝자리를 일정하게 하는 게 편해? 너네가 차이가 일정한 걸 관찰하는 게 편해? 그냥 끝자리가 숫자가 같은 게 편하잖아. 사실은 나도 이거밖에 안 외운다고. 이거를 외우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0, 6, C, 6이라고. 이거 공식 외우면 그냥 뚝딱이에요. 사실은. 그럼 계산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항정리 활용해가지고 문제들이 쇽쇽 나와 있는데, 중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니, 요거는 다 할 수 있고, 얘도 괜찮고, 10, 그치, 13, 15, 요게 조금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6번은 안 할 거고, 조합, 파스칼 삼각형, 맨 마지막에 나머지 정리까지 하면 이제 끝이 돼. 문제 한번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7번 한번 보세요. 자, 이항정리 활용해가지고 두 개를 곱하고 있는데, 앞에는 뭘 더하고 있냐면 8C 0부터 88까지, 정확히 0부터 8까지 모든 짝수들을 더하고 있어. 자, 그러면 원래 NCK를 K가 0부터 N까지 다 더하면 2의 N승이야. 근데 0을 포함한 짝수들만 더하면 그것의 딱 절반이라고. 그러니까 2의 N-1승, 즉 2의 7승이 된다고. 그래서 앞에 부분 절반 밑줄 치고 2의 7승 써주세요. 2의 7승. 8C 0부터 88까지 절반 밑줄 치고 2의 7승. 자, 그럼 옆에는 어때? 8C 1357이지. 그럼 홀수들인 건 맞지만 이게 전체가 다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건 맞죠? 1357이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0은 짝수니까. 그럼 얘도 역시 뭐가 돼? 2의 7승이겠지. 왜냐면 너도 딱 절반이니까. 2의 7승, 2의 7승 곱하면 2의 14승이겠지. 답은 14가 됩니다. 자, 밑에 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10시 1 빼기 10시 2 더하기 10시 3 땡땡 마이너스 10시 10.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은 1 더하기 x에 일단 10승에다가 뭘 넣었을 것 같아. 그지? 왜냐면 앞자리는 10으로 일정하니까. 앞자리는 항상 n의 자리예요. 중요한 거는 뭘 넣었을까? x에다가. 뭘 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 마이너스 1을 넣었겠죠.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구조가 정확히 이거일까? 뭐가 약간 싸늘하지 않나? 또 뭐가 빠져 있어? 0이 빠져 있다고. 내가 이런 문제를 골라온 게 아니라 이항 정리 개 쉽기 때문에 맨날 0 빼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너네가 요 주어진 식 전체를 값을 그냥 a라고 놓은다면 a를 구하고 싶은데 a 자체는 구하기가 좀 어렵지만 10시 0을 여기다 어떻게 주면 돼? a에다가 빼주면, 즉 a 빼기 10시 0, 즉 a-1이 얼마가 되면 돼요? 정확히 0이 되면 되죠. 구조가 완성되면 1-1의 10승인 거니까, 그냥 0의 10승인 거니까. 그러니까 식을 뭐라고 쓰냐면 a 빼기 10시 0는 0 이렇게 써준다고. 왜냐하면 이거였잖아. 마일 더하기 1의 10승의 전개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너가 10시 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그대로고 마이너스 10C1 더하기 10C2 빼기 10C3 10C10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구조가 조금 다르긴 다르지. 부호가 번갈아 나오는 거는 맞는데 여기 예를 보시면 홀수 번째가 오히려 양수고 짝수 번째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다 양변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지 사실은.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좌변이 0이니까 어차피 너는 0이야. 이거를 바꿔주더라도. 이렇게 바꿔주더라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이게 A인 거야. 근데 A는 원래 얘가 있어야 0이니까 네가 넘어가면 A는 그냥 10시 0에 해당하는 답이 1이 된다고. 10시 0이 부족하다고 해서 답이 꼭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답이 오히려 1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NC1부터 NCN까지인데 이제 각각 앞에 1, 2, 3 쭉 N까지 곱해가지고 그럼 너가 NC1 2 곱하기 NC 3 곱하기 NC3 N 곱하기 NCN까지. 요거에 대한 구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를 편의상 A라고 불러봅시다.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NCN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는 NC0이랑 같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요거 앞에 NCN-1은 NC1과 같다는 거를 알아. 그래서 요 식 자체를 다시 한번 쓰되 거꾸로 쓸 겁니다. 여기 맨 앞에다가 n 곱하기 NCN 써주고 여기는 n-1 곱하기 NCN-1 써주고 n-2 곱하기 NCN-2를 써주고 땡땡땡. 마지막에 요거 밑에는 0 곱하기 NC0을 써줄게요.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지? 자, 그럼 봐. 양변을 내가 딱 더해주면 자, NCN은 몇 개 있냐면 N개 있죠? 중요한 거는 얘도 몇 개 있어? 얘도 정확히 N개 있죠. 왜냐면 NC1과 NCN-1은 서로 같으니까 NC0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도. 그럼 얘는 N 곱하기 NC1이 돼요. 요거 이해가? 다시? 자, NC1 한 개 있죠? NCN-1는 원래 N-1개가 있어. 근데 NC1과 NCN-는 원래 서로 같다고. NCK와 NCN-K는 서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NC1로 바꿔 써도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N-1개랑 1개니까 N개가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더하면 역시 N개가 된다고. 땡땡땡. N 곱하기 NC2 마지막에 NCN이 N개 있는 거죠. 자, 너는 N으로 묶어주면
nc 0부터 nc n까지 합이니까 n 곱하기 2의 n승이 됩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거는 a 값이 아니라 얘도 a고 얘도 a이기 때문에 2a예요.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원래 항등식으로는 미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미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대칭성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보다 크고 싶냐면 5000보다 크고 싶죠. 적당히 넣으면 되지. 뭐 들어가면 돼? 이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10 들어가면 딱 되나? 아닌가? 9 들어가면 되나? 9 되나 안 되나? 2에 8승 곱하기 9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0 들어가면 2에 9승 곱하기 10. 얘는 너무 큰가? 이거 되나? 될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되고. 얘도 될 것 같은데? 2에 8승이 128 아니야? 아, 256 아니야, 256? 얘는 안 되네? 얘는 되나? 그렇죠, 5000이니까, 512니까. 아, 맞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되고, 얘는 안 된다. 자, 얘네 최소값은 10이 된다. 요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구조를 보시면, NC 1부터 쭉 써 있는데, 앞에 있는 개수가 또 역시 1, 2, 3, 4 차례로 커지는 경우엔 거꾸로 써서 위아래를 더해서 풀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얘는 아주 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눈여겨볼 수준은 아니다. 넘어간다. 자고 밑에 있는 10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0번 해보세요. 10번 해보자. 아까 이제 이전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잘 자서 좀 쉬는 시간을 길게 줬는데 혹시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쉬는 시간 괜찮을 것 같죠? 혹시 화장실 가셔야 되면 중간에 화장실 정도는 잠깐 쉴까? 우리 그럼 10번까지만 하고 우리 딱 3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잠깐 숨 돌리고 문제 마저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번호 쉽죠?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합이니까 2의 10승이 되는 게 맞다. 기억번호는 맞고요. 니은번은 우리가 7시 0, 2, 4, 6 짝수번째는 몇 승? 2의 6승. 그죠? 그 다음에 옆에도 1, 3, 5, 7 너는 2의 6승. 서로 같죠. 그죠? 홀수번째 합과 짝수번째 합은 항상 같다. 그때 주의는 뭘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짝수번째 중에서도 0이 포함이 잘 되어 있는가? 마지막에 디귿번 0, 1, 3, 4, 5까지. 그래서 0부터 5까지 다 있고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너는 무엇의 전개식이냐면 1 빼기 1의 5승의 전개식이라서 0이 나온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간단하죠? 자, 11번부터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풀고 마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10번 아까 설명했죠? 우리 11번 넘어갈 겁니다. 자, 이항정리 단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활용 문제가 거의 없어요. 11번, 12번은 사실은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말로써 표현을 한 거야. 어떻게 말로써 표현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 A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9개예요.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 자체를 AN이라고 하겠대. 예를 들면 너네가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니? 서로 다른 9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겠죠. 그죠? 집합이니까 나열하지는 않고.
그러니 A3은 너네가 만약에 구한다면 뭐라고 쓰냐면 9C3 이렇게 썼을 거야. 근데 얘는 뭐야? 13579 하는 거네. 아, 그러니까 9C1부터 3, 5, 7, 9까지를 더하고 싶구나. 9C 홀수들을 더하고 싶구나. 이거를 나보고 계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 너는 2의 9-1승이라는 의미구나.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12번은 어떨까? 자, 12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종류의 연필 7개가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이 17개가 있어요. 그죠? 즉 볼펜 구분이 되는 게 17개고 구분이 되지 않는 게 7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8개를 택해서 문구 세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문구 세트의 종류의 개수를 구해달래. 12번은 언뜻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항정리라는 느낌이 거의 잘 안 옵니다. 11번 정도는 그래도 와요. 12번이 잘 안 온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연필은 구분이 안 돼. 얘는 그냥 7개가 있어. 볼펜은 구분이 돼요. 얘는 17종입니다. 종. 그죠? 위에 거는 종류는 한 가지인 거고 이 중에서 8개를 택하고 싶어. 중 8개. 그럼 일단은 이거를 고를 때 24C8은 아니겠지. 왜냐면 24C8이 되려면 얘도 다 구분이 돼야 돼. 근데 얘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이쪽 중에서 몇 개, 이쪽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볼펜을 고르기만 하면 나머지는 연필로 채우기만 하면 돼. 즉 17개 중에서 내가 볼펜만 8개를 고를 수도 있고 17개 중에서 볼펜만 7개를 고를 수도 있고 17개 중에서 볼펜을 안 고를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게 가능한가? 불행히도 얘는 가능하지가 않죠. 왜? 볼펜을 안 고르면 연필을 몇 개 골라야 돼? 8개를 골라야 되는데 연필 몇 개 있대? 7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더해야 돼? 17C 1까지만 더하는 문제. 요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더하냐는 거지. 자, 그럼 봐. 17C 1부터 8까지 합이거든? 그럼 17C 8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요 1부터 8까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원래 17C K에 나열을 해보면 17C 0부터 자, 요게 일단 2의 17승이야. 맞아? 근데 내가 홀수계를 나열하는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n 값이 홀수일 때는 반 가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정확히? 왜냐면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항의 개수가 짝수계니까. 항의 개수 몇 개예요? 총 18개입니다. 그 중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그 절반에 해당하는 9개예요. 지금 9개 반 딱 갈랐다고 이렇게. 왜냐면 얘네가 서로 같잖아. 8 더하기 9가 17이니까. 그러니 나한테 이만큼을 물어봤다면 답은 얼마냐면 저것의 절반인 2의 16승이 됐을 텐데 이거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너를 제외하고 물어봤으니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반 잘랐을 때의 대칭성과 그 다음에 내가 뭐 주의하라고 그랬어? 0일 때 주의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답 내시면 끝이에요. 그냥 답 자체가 이렇게 써. 뭐 2의 16승은 얼마예요?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계산 안 하겠죠. 10승 넘어가면 계산 잘 안 합니다. 12승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 1024, 그 다음에 뭐 2048, 4096, 요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 근데 그 이상, 8192? 이런 거는 계산을 잘 안 해요. 2의 12승 이상은 그냥 거듭제곱으로 쓰시면 된다. 넘어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13번 보세요. 자, 13번과 15번은 사실은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 15번 중에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 건데 똑같아요. 15번으로 설명해 줄게요. 13번으로 할까? 14번을 안 했으니까
13번 하자. 자, 문제에선 뭘 하고 싶냐면 50C 0 더하기 50C 2의 2의 제곱 50C 4의 2의 4승. 자,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싶대. 50C 50의 2의 50승까지. 자, 이런 거를 더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항 정리를 너네가 잘 하려면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그럼 이건 도대체 1 더하기 x에 몇 승꼴일까?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여기가 1이 아닐 때도 있어. 사실은 54번 바로 밑에 나와 있는 14번은 1 더하기 x에다가 1 더하기 x의 n승에 들어간 게 아니라 x 더하기 y의 n승에 x, y에 각각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 내가 1 더하기 x의 n승이 됐던 이유는 y에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원래는 x 더하기 y의 n승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주로 하나는 1로 이제 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얘도 지금 보면 하나밖에 없지. 지금 곱해진 게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건 나머지 하나는 1이야 일단은. 근데 다 더했으면 내가 뭐라고 썼을 거냐면 1 더하기 2의 50승이라고 썼을 거라고. 근데 다 더해져 있지 않지. 누가 없어 지금? 홀수 번째 항들이 없잖아. 짝수 번째밖에 없잖아. 그럼 도대체 왜 짝수 번째만 있을까? 홀수 번째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럼 아까 우리가 홀수 번째 항들과 짝수 번째 항을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 아까 내가 x에다 뭐랑 뭐를 넣고 분리했지? x에다 처음에 1 넣고 싹 다 더한 거랑 x에다가 마일 넣고 부호가 교대로 나오게 더한 거랑 위아래 식을 서로 더해주면 짝수 번째만 남고, 그걸 전체에서 빼면 홀수 번째가 남아. 즉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를 분리하는 방법은 x자리에 1과 마일을 넣었을 때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얘는 어때? 일반적인 개수만 더한 게 아니라 x에다가 뭔가 그러니까 nck에 2의 거듭제곱이 곱해져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거는 모르더라도 이거의 전개식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2 더하기 1의 50승의 전개식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50C 0, 50C 1, 50C 2, 50C 50. 자,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럼 이제 위의 형태를 추구를 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뭘 또 대입해 볼까? x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죠. 요거를 대입하는 게 센스예요. 얘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는 똑같아. 다만 부호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된다고, 마지막엔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짝수 번째를 남기려면 어떻게 한다? 이 두 식을 서로 더해준다고. 더해주면 홀수 번째는 날라간다고. 뭐만 남는다? 짝수 번째만 남는다. 근데 짝수 번째가 몇 개씩 남아? 2개씩 남겠지. 좌변 계산해 볼게요. 3의 50승. 밑에 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의 50승이니까 1이죠. 더한 거야. 플러스 1. 근데 이게 누구냐면 2배의 내가 원하던 앤서라고. 이렇게. 다음은 이제 2분의 1. 짠. 이렇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는 이쪽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다? 아, 내가 동일한 크기를 갖는 숫자를 뿔말을 갖다가 넣어서 더하거나 빼게 되면 이게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분리할 수 있구나. 이게 꼭 1과 마일만 대입할 건 아니구나. 2랑 마이도 대입하고, 예컨대 여기 보시면 15번도 2랑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잘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너네가 뭘 대입해서 전개식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14번까지 설명하고 16번 넘어가고 우리 19번으로 갈 겁니다. 거의 다 했어요. 어떤 전개식을 관찰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까? 그래서 시작 자체를 뭘로 갈 거냐면 여러분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x 더하기 y의 6승 이렇게 써놓으세요. x 더하기 y의 6승. 그래 놓고 x랑 y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찾았어? 엄청 어렵진 않죠? 아까 선생님이 그 3의 제곱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6시 0에 3의 6승, 6시 1에 3은 하나가 줄어들고 2의 제곱이 생겼죠? 하나 더 쓸까? 6시 2에 2가 4승이고 3의 4승이고 마지막이 6시 6에 2의 12승이죠. 자, 잘 보시면 너가 0일 때 3의 6승이야. 그래서 사실은 뭔가에 지금 0승이에요. 뭔가에 0승이 있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0이라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1이 됐지? 근데 얘는 5가 됐거든? 얘는 원래 6이었고. 그러니까 요 5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601이죠. 즉 이거의 1승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너의 1승과 너의 600이 1승. 그러니까 너도 사실은 누구냐면 2의 제곱의 제곱이고 이 부분이 3의 600이 2승인 거죠.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고. 즉 무엇의 전개식이냐면 4 더하기 3의 6승의 전개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맨 앞이 얘가 3의 그러니까 4의 0승, 3의 6승인 거고 얘는 4의 1승, 3의 5승. 다시 여기가 4의 제곱, 3의 4승. 땡땡땡 마지막이 4의 6승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7의 6승이 나온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쓰시면 끝.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훌쩍 넘어와서 19번으로 갈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봐라. 자, 구조를 보세요.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조합이 겁나 더해져 있죠. 근데 보니까 어때? 뒤에 끝자리가 서로 다 같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다고. 하키스틱 모양이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요. 삼각형 쇽쇽 이렇게 다 간다고. 그래? 그러면 시작 자체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EC2부터 시작하지. 항상 KC K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끝났냐면 11C 2에서 끝났어. 그럼 11C 2가 뭐가 되는 거냐면 NC K가 되는 건데 이걸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N에다가도 1을 더해야 되고 왜냐면 아래줄로 내려와야 되니까 K에다가도 1을 더해야 되죠. 왜냐면 꺾여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101 C 3이라고 쓸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101 C 98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도 있겠지. 이렇게 끝이죠. 답은 이제 5번인데 101C 98로 써도 같죠, 값이. 자, 20번 해보세요. 사실 근데 20번 개웃기지 않니? 이거 그냥 숫자 그냥 구해도 그냥 답 자체가 한 20 몇 밖에 안 되는. 이거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풀라는 게 맞냐, 이게. 그냥 갖다가 그냥 산수하라는 소리지. 근데 이제 한다면 이거를 뭐 어떻게 바꾸면 되겠니? 구조를 보시면 얘는 끝자리가 같지는 않아요. 그죠? 끝자리가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게 간격이 그러니까 앞의 수와 뒤의 수의 차이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C0은 1C1로 바꿀 수 있고 2C1은 2C1로 그대로 가고 3C2가 3C1로 4C3이 4C1로 마지막에 6C5는 6C1로 그러니까 6C1에서 각각 1씩 커져서 7C2로 가면 되죠. 답은 21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19번과 20번은 같은 하키스틱 공식을 쓰는 건 맞는데 좀 다르죠. 그죠? 넘어가서 자 21번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 해보세요. 다음 구조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식 괄호친 데서 x제곱의 개수를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고 두 번째 식에서도 또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시고 마지막에 10번째 항에서도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x제곱의 개수를 표현을 해보세요. 즉 각각에서 x제곱을 몇 번 선택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더하기 x제곱의 1승 1 더하기 x제곱의 제곱 1 더하기 x제곱의 10승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찰 자체는 x제곱의 개수로 구하고 싶어요. 근데 너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요걸 한 번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 중에 x제곱을 한 번 고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총 두 번의 선택 중에 x제곱을 역시 한 번만 고르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너는 10번 중에 너를 한 번 고르면 되죠. 10시 1까지. 답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시 1부터 10시 1이니까 답은 11, 시 2 이렇게 55 되겠죠. 이것도 사실 하키스틱 공식까지 뭐 필요는 없죠. 그냥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 되겠지, 그지? 어렵지 않다. 넘어가서 요 22번은 조금 독특합니다. 얘는 사실 요 21번과 생긴 게 되게 비슷하지 않니? 22번과 21번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물어보는 거 자체도 그렇고. 근데 풀이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봐봐. 사실은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맨 앞에 1 더하기 x는 x제곱이 없는 거 보이지? 당연히 없지.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x의 제곱에 앞에 2가 곱해져 있긴 한데 2 곱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 부분을 고르면 2, c, 2 앞에 2가 곱해져요. 이렇게 된다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1 더하기 x의 3승인데 그럼 여기서도 또 3개 중에 2개를 곱하고 2개를 고르고 3을 곱하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10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답을 요거를 쓰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개수들 때문에 안 맞는다고. 계산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얘를 일반화를 좀 해보자. 자, K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K 곱하기 너가 KC죠. KC. 뭐 사실 K번째는 아니에요. K 플러스 1번째긴 한데 왜냐면 얘가 첫 번째니까 뭐 일단 요걸 K라고 부른다면 그래 놓고 요거를 K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을 해주면 돼? K가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요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누구야? 2분의 K-1 아니니? 맞아? 그럼 너랑 너랑 곱해지면 2분의 1은 밖으로 나가 있고 시그마 K가 자, 원래는 2부터인데 너네 시그마 공식 2부터 쓰는 거 좋아? 별로 안 좋죠? 1부터 쓰겠습니다. 1부터 써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지. 왜? 이 값이 뭐가 나? 0 나오니까 2분의 K-1은 1 들어가면 0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괜찮아. 편안하게 가는 거야. 자, 갖다 곱해주시면 K의 3승 빼기 K의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은 K 세제곱과 K 제곱 시그마 공식 알고 있니? 그냥 이런 문제라고. 이건 대수 문제. 마지막 연산은 여기까지만 오면 그 다음부터는 대수 연산 하셔야 된다. 이항 정리는 그래서 시그마 연산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항 정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저기 뒤로 넘어가면 확률 분포라든지 이 통계 파트에서도 시그마 연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시그마 연산에서 대단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뭐 요 정도 자연수 거듭 제곱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 다음에 뭐 등비수열 시그마 하는 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시그마에서 뭐 많이 나와? 부분수 많이 나오는 거 맞지, 그지? K 플러스 1분의 1 해갖고 부분수 쪼갠 다음에 서로 초르륵 날아가고 그게 이제 다 확률 분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쪽은 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 하고 마칠 건데 나머지는 무엇에 대한 관찰이냐면 나머지 구하기. 자, 이것도 사실 공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이제 전개식에서의 관찰인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19에 19승을 400으로 나왔어요. 나머지. 자, 19에
19승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예컨대 구해달래. 자, 일단 400이라는 거는 20의 제곱이죠. 그지? 그럼 이거를 뭘로 표현을 해볼까? 19라는 거를 20 빼기 1의 19승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 그럼 20 빼기 1의 19승으로 표현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20이 2번 이상 포함이 되면 어차피 20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거라는 거야. 즉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이 한 번 포함되거나 2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만 세면 된다는 거죠. 저거 전개식 써보겠습니다. 자, 너의 전개식은 이렇게 나와요. 19시 0에 20의 0승 마이너스 1의 19승이죠. 마이너스 1의 19승을 써줄까 그냥? 20 0승 마이너스 1의 19승 그 다음에 19시 2에 20의 1승 마이너스 1의 18승 하나만 더 쓸게요. 19시 1인데 19시 2에 여기부터가 이제 2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17승 마지막에 19시 19에 20의 19승까지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잘 보시면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20의 제곱의 배수죠. 즉 너로 나눴을 때 당연히 나누어 떨어질 것이고 왜냐면 20의 제곱 있죠? 20의 19승 있지? 근데 우리는 20의 제곱으로 나누고 싶으니까 즉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바로 이만큼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 너 마일이죠? 여기가 1, 20 곱하기 19 더하기 20 곱하기 19는 380인가? 그래서 답이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379가 나온다는 거예요. 끝이죠. 그리고 왜 앞부분만 계산하면 되는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나머지 구하기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러한 숫자들 간에 사실은 너와 너의 관계의 관찰입니다. 그죠? 19를 그래서 내가 뭘로 표현해서 20 빼기 1로 표현해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서 18이었더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 그래서 20 빼기 2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형태들이 조금 다양하다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보통은 1 정도로 나옵니다. 2는 선생님이 약간 좀 오버한 거고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은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한 개 정도 차이 나는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두 번째는 24번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에 7승 1째 되는 요일이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1 더하기 36에 7승 1째가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인가?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요일이라는 거는 7마다 반복이 되지, 그지? 무슨 요일 동그라미 치시고 7로 나눈 나머지 써주세요. 7로 나눈 나머지. 즉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36의 7승을 7로 나눈 나머지와 1 더하기 36의 7승을 역시 7로 나눈 나머지의 차이가 궁금한 거야. 예를 들면 앞에 게 7로 나눈 나머지가 예컨대 1이야. 근데 오른쪽에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그럼 나머지가 3이 더 많다는 거는 오른쪽 게 3이니까 2가 더 많은 거죠. 2가 더 많다는 거는 이틀을 더 간 거라고. 그럼 얘가 만약에 수요일이면 답은 뭐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7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너네가 7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근데 누구와 7과의 관계를 보냐면 1 더하기 36의 7승과 7과의 관계를 볼 거야. 그럼 너네가 이 부분을 36을 이제 뭐 35 더하기 1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얘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는 거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7이죠. 자, 봐봐. 이거 전개식 내가 써볼게. 너 어떻게 되냐면 7시 0에 36에 0승 있고 7시 1에 36에 1승 있고 7시 2에 36에 제곱 있고 7시 7에 36에 7승이 있다고. 자, 나는 지금 요게 지금 딱 36에 7승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 사실은.
왜냐면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수열이라고 했거든, 수. 예컨대 여기가 7로 나눈 나머지가 플러스 2가 나왔어. 그러면 수, 목, 금 해서 금요일이 되는 거고, 플러스 뭐 3이 나와서 수, 목, 금, 토 해서 토요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만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몰라도, 자, 얘는 뭐가 되겠니? 7에. 배수가 되는 거 보이죠? 7시 1도 7의 배수고, 7시 2도 7의 배수고, 7시 3, 7시 4, 7시 5, 7시 6까지는 싹 다 7의 배수 1수밖에 없어. 왜? 7은 무슨 숫자니까? 7은 소수니까. 7이 소수기 때문에 7시 7과 7시 0을 제외하고는 사이에 있는 7시 1부터 7시 6까지는 항상 7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분모가 7은 없으니까. 7이 약분이 안 되잖아. 약분이 안 되면 무조건 7의 배수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근데 얘가 1이죠. 그러니까 뭐야? 수요일에서 1만큼 이 부분 뒷부분은 7의 배수가 된다. 즉 36의 7승과 1 더하기 36의 7승은 7의 배수인 부분을 제외하면 딱 1만큼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답은 목요일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나머지 구하는 문제는 얘가 좀 더 베이직이에요. 이게 베이직이고 얘는 이걸로만 풀려면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수에 대한 관찰도 할 때도 있다. 그럼 여기가 지금 7이잖아. 뭐 예를 들면 13. 근데 맨날 요일 나와요. 맨날 요일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됐죠?